네, 안녕하십니까. 북부른 북톡스 337회 리스판시블 컴퍼니 파타고니아. 오늘 이 책의 역자이신 두 분의 장인영 대표님 또 조영로 대표님 두 분의 역자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스트분들 소개시키기 전에요. 먼저 저랑 같이 진행 맡을 MC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 인생을 꿈꾸는 직장인 에너지 소사이어티의 저자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게스트 두 분이십니다. 두 분 각자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타고니아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조용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움 출판의 장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 장인현 대표님은 저번에 그 몇 주 전에 북포럼에서 북포럼 특집 그 뭐 책의 미래 뭐 할 때 직접 출판사 대표로 나오셨고 오늘 이 책을 출판하신 티움 출판사의 대표이시고요. 또 조영로 역자님께서는 파타고니아 코리아,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본사의 한국 지사죠. 지사장을 지금 지사장으로 지금 대표를 맡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셨고요. 이 모두 6분이 이거를 이제 같이 기획해서 만든 책입니다. 자, 먼저 장 대표님, 네. 이 책 말고 이제 그 컴퍼니 있잖아요. 네네. 이 책도 이제 대표님께서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컴퍼니, 이건 또 리스파스블 컴퍼니, 뭐 좋아요. 뭐 착한 회사 좋은데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책들 그때 계속해서 이런 책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출판사는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예. 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네. 그 컴퍼니를 먼저 했고 이제 파타고니아 리스판서블이 나중에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 2011년 여름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신사동 여기 바로 큰 길에서 새벽에 그 재벌 2세랑 3세들이 뭐 대당 한 2억, 3억씩 되는 그 수입차를 갖고 새벽에 이렇게 그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다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그 저작권 에이전시, 그러니까 이런 외국 도서를 한국 출판사에다 소개시켜주는 저작권 에이전시 사장님이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돈을 벌어서 제대로 못 쓰니까 그 자식들도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에이전시 사장님은 이 판권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잽싸게 저한테 구컴퍼니를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맞아. 그러니까 회사가 참 그 기업이 좀 제정신을 차리려면 이런 책을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제 저 책을 이제 처음에 딱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저게 이제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은 회사가 이제 고용주로서 그리고 판매자로서 그리고 스튜어드십이라고 나오는데 집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세 가지를 척도를 갖고 이제 기업을 평가한 내용이에요, 저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그 판매자로서는 소비자 협회나 이런 소비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많이 감시하죠. 그리고 또 인플로이어, 고용주로서는 직원들이 또 많이 평가를 하죠. 근데 스튜어드십에 대한 것이 저는 좀 생소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스튜어드십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 그 사회에 대한 집사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한 집사의식,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책을 이제 그 퓨처 디자이너스라는 그 법인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공동 작업을 하고 나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저 책이 나오자마자 네. 말씀하셨지만 생각보다 잘 나갔어요. 네. 저게 이제 그 당시에 저 책이 한 12년 9월쯤 나왔는데 그때 한참 그 남양 유업 사태 터지고 남양 유업의 그 대리점 폭언이랑 그다음에 그 제빵 회장님이 그 폭행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게 막 터지면서 그 기업인들을 질타하는 갑의 행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저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네. 괜찮았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하고 나서 제가 그 스튜어드십이라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로 이제 외서 기업할 때는 저희는 이제 아마존에서 많이 보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롤 모델이 되는 회사가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런 회사를 찾게 된 거죠. 근데 그 리스판서블 컴퍼니 원서 제목이 이제 리스판서블 컴퍼니고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그 환경 그 집사 의식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리스폰서블 컴퍼니도 이제 뭐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런칭 시기랑 같이 이제 출간하고 하면서 출판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네. 또 투자도 또 같이 좋네요.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뭐 굉장히 그럼 앞으로도 기업에 계속 이런 유의 책들을 계속 내실 겁니까? 예, 지금 뭐 관심은 저도 이제 뭐 기업에서 있다가 했는데 네. 그 우리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네네. 가지 측면에서 네네. 기업의 소비자 100명이 뭐 어떤 그 운동을 하는 거랑 기업 하나가 그 철학과 그 기업의 방향을 좀 정하는 게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사회나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런 측면에서 좀 계속 찾고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굿컴퍼니 저 책 안에 파타고니아에 대한 이야기도 아 저기엔 안 나와요. 저기엔 안 안 나오고요. 네, 예. 저 안에는 안 나왔는데요. 네. 네. 그 조 대표님께서는 이 책 뒤에 보니까 이제 저자분들, 그 역자분들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그 함께 이렇게 만드신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되게 우연입니다. 네. 이제 장 대표님도 이 책을 하면서 알게 됐고요. 네. 이 책 북펀드를 만들어서 어떤 분이 같이 공동 저자인 심규태 대표라는 분이 저한테 경영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좀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또는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을 같이 번역해서 내면 어떨까요?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네. 또 영어 실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네네. 그냥 다음에 해보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사실 네. 2번 정도 거절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라고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거절을 했어요. 일단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을 보시고요. 저한테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파일이 들어와서 파일 딱 열어보니까 이거 제가 잘 아는 회사인 거예요. 네. 그 당시에 파타고니아 본사하고 저희 회사, 기존에 있는 저희 회사하고 합작 법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그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생기 전이었군요. 전이죠. 아, 네, 네. 재작년 일이니까요. 그래서 야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바로 전화를 했어요. 네. 하겠다 했더니 아. 그럴 줄 알았다. 네. 근데 그분이 제가 이 파타고니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서 그렇게 제안을 주신 건 아니고 원어브댐으로 저를 인바이트 하신 건데 네. 우연히 그렇게 맞아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6명의 경영자분들이 다 이거 번역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챕터가 모두 6개 챕터인가요? 이게? 여섯 개는 아닌데요. 어떤 챕터는 이제 둘이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뭐 긴 데는 그랬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입고 오신 옷이 이게 파타고니아 옷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뭐 파타고니아. 홈쇼핑은 아니지만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네. 뭐가 좋은 건지. 네. 파타고니아의 가장 뭐 대표적인 상품이 가장 인기가 있는 상품이고요. 네. 지금 입고 계신 그렇습니다. 것이 예, 가장 예, 히트 상품이에요. 예, 예. 네. 여기 제가 겉에 입고 온 이 옷은 네. 오래된 옷입니다. 이제 사용했던 옷을 나눠 입기 우리 캠페인을 하면서 거기서 저도 샀던 거고요. 네. 1월 12월 말부터 한 달 동안 기존의 파타고니아 고객들 중에 파타고니아 옷을 샀는데 네. 근데 난 더 이상 이거 입질 않아서 누구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싶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 옷은 좀 할인을 해드리고 네. 그 기부받은 옷은 다시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수선을 해서 네. 필요하신 분한테 다시 아주 싼 가격에 판매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1000여 분 이상이 한 달 네. 된 기간에 이제 네. 참여해 주셨고 그 작년에 세탁을 있었던 이벤트 작년에서 올해 초에 올해 최근에 초까지요. 있었죠. 그래서 네. 2월 말에 저희들이 그 옷을 다 정리를 해서 네. 매장에서 다시 재판매를 했는데 아주 싼 가격에 네. 90%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굉장히 판매가 좋았고요. 네. 3일 동안에 다 팔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의류다 보니까 그 코리아에서도 그래도 아직 뭐 재고 같은 거 있으시죠? 재고 있죠. 재고 예. 있죠. 네. 재고 처리하는 게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오늘 여기 질문 잘하는 사람 중에서 예. 한 분 정도 그 재고 하나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객들의 소양을 아시겠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예. 오늘 이따가 질문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파타고니아 옷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 내가 하고 싶네. 자, 장 대표님 이게 리스폰서블 컴퍼니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책임 기업이죠, 책임 기업. 네, 그렇죠. 네, 네. 책임 기업인데, 자, 여러분들 뭐 좀 여쭤볼게요. 이거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보통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주주,
그다음에 임직원, 고객, 요즘 그래서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까지 있어요. 자, 새롭게 하나는 또 뭘까요? 5번째 책임을 진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구환경. 뭐. 할 말이 없다. 그만 마치자. 네. 자, 이런 그 자연까지 근데 사실 단순 구호로 그렇게 말하는 데 많아요. 근데 진짜로 그걸 실천하고 있는 데는 되게 힘들 텐데 이 책임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파타고니아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겁니까? 저 용어가. 그 이제 SCR이라고 네. 요새는 그 소셜 리스폰서블 컴퍼니 뭐 이런 식 네. 소셜 리스폰서빌리티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 파타고니아는 이제 그 저자인 이본 시나드 회장이 음. 그 원래 그 등반가 출신이세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자연과 접하면서 네. 본인이 이제 그 등반을 하다 필요한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분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에 대한 그 경외심이나 느낌이 남다르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은 또 자연이 주는 그런 소중함 같은 것들을 네. 더 많이 느끼고 자연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고요. 네. 저희도 잠깐 나오지만 지구를 위한 1% 재단이라는 것도 그분의 철학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왜냐하면은 매출의 1%를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적립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뭐 수익금의 몇 %를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거고요. 그리고 기업 활동 자체가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업 활동이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생산해내는 활동은 자연에게 아무리 좋은 영향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출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띄어서 그거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이제 적립을 시켜놓고 네. 그런 활동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실천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가에 있지 않습니까? 제조 원가에 지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니 정확합니다. 그런 발상이 쉽지 않고 네. 그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죠. 실천하는 게 네. 말은 쉽지만 네, 그죠? 맞아요. 네. 매출 원가에 그게 보통 이제 제조 원가 하면은 매출에서 제조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매출의 1%를 그 원가로 가정한다는 거는 이거를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업의 이해 관계자가 뭐 주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를 넣은 거예요. 근데 저희 여태까지 기업들은 그 지구를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채취하고 그 우리가 모든 생산 제품은 그 자연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건 자연으로부터 오는데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노고에만 대가를 지불했지 자연한테는 아무도 돈을 지불한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을 이제 그 기업 철학에다가 심어놓고 자연을 위한 그런 돈들을 매출의 1%로 보고 그거를 이제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적자가 나도 1%는 기부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대단합니다. 이제 보통의 기업들이 이제 기부를 한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예. 요즘 기부 참여를 하는데 예. 이 이익에 네. 예를 들어서 5%를 네, 저희는 그렇죠. 기부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익의 1%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익이 한 10%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매출의 1%를 한다는 개념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적립해놓고 그것은 네. 어떤 경우에도 지구를 위해서 야, 환경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러니까 진짜 원가네요, 그죠? 원가니까 어차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기부가 아니죠. 원가니까 원가로 매출에 간 거죠. 예.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맞을 것 네. 같습니다. 네네. 예. 장 대표님 좀 전에 그 말씀하셨을 때 채취부터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 그런 과정들에 다 그런 지구에 미치는 영향들을 계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파타고니아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해서 네. 반영을 하는 건가요? 예, 거기에 이제 뭐 책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긴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그 환경과 지구에 해를 덜 끼치는 방법, 그다음에 뭐 배송, 네. 그리고 뭐 판매하는데 판매 단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 기업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소비하던 제품을 다시 사서 그거를 또 이렇게 내주고 그거를 네. 회수하는 책임까지 갖는 기업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판 것을 그렇죠. 그걸 또 선순환시킨다는 게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예, 신제품이 안 신제품을 팔리니까. 못 파니까. 그럼요. 근데도 네.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분 지금 아직도 이분 시나분은 생존 지금 몇 세 나이 연세가? 1938년생이십니다. 네. 좀 장수하실 것 같아요. 어우, 아주 건강하시죠.
지금 여기 책 앞에 보니까 그 이본 시나드 지은이 이렇게 있고 네. 지금은 경영 일선에 계시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예. CEO를 두고 경영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러나 이제 그 파운더고 네. 또 오너고 하기 네.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경영, 매일매일의 경영을 아, 하지 않는다. 네. 저분은 한국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최근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좀 꼭 모시셨으면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빨리 좀 매출 많이 신장시키셔가지고요. 한번 모시세요 꼭. 근데 저 회장님이 저한테 매출을 빨리 신장시키지 말아라고 늘. 야, 여기 지사 좀 일하고 싶다. 그리고 그 어? 항공 여행도 자제하라고. 지구를 지켜야 되니까. 빠른 본인 성장을. 스스로도 예. 과도한 해외 출장을 자제해라. 네. 뗏목으로 하면 되겠다. 뗏목으로. 살아계신 동안 못 올 것 같네요. 자, 그 파타고니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회사 이름. 파타고니아는 남미에 있는 고원 이름입니다. 아르헨티나, 칠레에 걸쳐 있는 굉장히 광활한 고원이고요. 네네. 지금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 네. 이번 시나드 회장이 몇 분 친구분들과 함께 파타고니아를 여행하다가 네.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걸 갖고 내가 나중에 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네. 파타고니아 의류 회사를 만들면서 원래 하던 회사는 슈나드 이퀴프먼트라고 네. 등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의류를 하는 이 회사는 나중에 만들었는데 그때 파타고니아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와 있는 로고가 파타고니아 고원에 있는 사진을 네. 형상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파타고니아랑 고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파타고니아 고원을 나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굉장히 그래도 지적 수준이 높다.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죠. 원래 말씀도 알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티 있잖아, 티. 우리가 티보다 면으로 많이 만드는데 면 티하고요. 나일론으로 만든 옷이랑 어떤 게 지구한테 좋을까요? 그냥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지구한테 좋은 거. 얼핏 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면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단연코 나일론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통상 건강에는 몸에는 면이 좋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죠. 네. 저도 파타고니아를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면이 좋다고 그래서 면으로 의류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살충제하고 제초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면을 재배하기 위한 면적은 지구 전체 경작지 면적의 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지구 전체에 쓰이는 살충제의 25%, 제초제의 10%가 이 면을 경작하기 위해서 쓰인다는 겁니다. 변을 얻기 위해서 목화밭에서 그만큼 많은 양의 나쁜 암이라든가 이런 걸 유발하는 나쁜 물질들이 쓰인다는 거죠. 그 면을 재배하는 경작지는 거기는 뭐 살충제나 고엽제 같은 게 투여되니까 다른 걸로 못 쓰는 거죠. 그 땅은. 그렇습니다. 땅이 죽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유기농이 아닌 통상의 그런 화학 원료를 쓴 그 제초제, 살충제를 쓴 곳에서 만들어진 생산된 면은 반드시 몸에 이롭지 않다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각종 암도 유발시킬 수 있고 네. 아토피에도 되게 나쁘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파타고니아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기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파타고니아에서 네이도 나옵니까? 네이도 나옵니다. 네. 진데 그래서 파타고니아 원래는 유기농으로 면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94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유기농으로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유기농으로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상당히 이제 많은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네. 곧 100% 유기농 면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의류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류업체가 이런 유기농으로 뭔가를 이렇게 제조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100% 이렇게 유기농을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은 있습니다. 유기농 면과 유기농 아닌 면들을 섞어서 네. 몇 퍼센트의 유기농 면을 썼다고 하는 곳은 있는데 유기농 면만을 사용해서 만든 회사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생산량가 높습니다. 네. 그 친환경 유기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제조 단가가 높아질 텐데
이 책 앞에도 보면 금융위기에도 연간 50%의 성장 신화를 이룬 회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꾸준한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당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다음에 그 추구하는 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진짜 가지고 있는 철학이 그런 것이고 환경에 대한 철학이 그 회사 사명 안에 녹아 있고 그걸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고 또 우리 사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한테도 또 협력 파트너한테도 하는 것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녹아 있다는 것이 진정성인데 네. 그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고객들한테도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아무래도 이 옷이 다른 제품보다 좀 부가가치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비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네. 유기농 면을 쓰면 보통 면을 쓸 때보다 원가가 작게는 20%, 많게는 한 50%까지 네.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에 반영이 돼 있고요. 네네. 그러나 건강에 되게 좋죠. 그래서 네. 저희들 그 마진을 취하는 폭은 다른 회사보다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아웃도어 회사 중에는 저희가 가장 취하는 마진 폭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러한 저희의 진정성이 고객들한테 알려지면 언젠가는 그것이 보상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다른 회사들이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일반적인 다른 유기농 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화학면으로 만든 옷에 비해서 한 어느 정도 단가가 이게 100원이라면 이건 네. 얼마 정도 합니까? 파타고니아 얼마 정도 합니까? 글쎄, 그 뭐 단적으로 다- 말씀드릴 그쵸.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명품 브랜드는 유기농 면 쓰지 그렇죠, 않고도 그렇죠, 뭐 그렇죠, 두 배, 그렇죠. 세 배 네, 비싸니까요. 네, 네. 그 정도 가격은 아니고 보통 유기농 면을 쓰지 않은 것보다는 그 원가만큼 네. 비쌉니다. 네. 딱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네. 좀 힘들 것 근데 같아요. 아까 마케팅은 다르게 한다는데 예. 일반적인 뭐 요즘 보면 뭐 우리 TV에서 요즘 이제 워낙 아웃도어 시장 우리나라 크니까 유명 연예인들 다 나와서 한번 하잖아요. 예. 네. 파타고니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케팅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브랜드들, 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예인을 써서 많이 빠르게 오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올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파타고니아 본사에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을 사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상품을 파는 회사가 자기 상품을 팔지 말라고 광고하는 회사는 아마 이 세상에 파타고니아가 처음일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뜻은 정말 사지 말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사라. 필요 없는 거를 사서 환경 오염을 시키지 말고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저희들이 마케팅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동영상이 준비됐는데요. 이 책에 보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이트가 있어요. 그 발자국 연대기라고 풋프린트 크로니클이라고 제 유튜브에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요거 좀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요거 한번 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음성 없으니까요. 한번 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건지. 요거. 그냥 말씀하시면 어떤 건지. 네. 이거 우리 저기가 대신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저 제목 그대로요. 네.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앉아서. 네.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지 네. 공장에서부터 쭉 제조 그 생산되는 과정들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공유하는 겁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전 세계 이게 생산 단지서부터 어떻게 됐는지가 다 이거를 투명하게 이것을 예, 하는 거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예, 네, 네. 거기서 얼마나 또 뭐 탄소 배출 이런 것도 다 측정 다 나오는 거고. 예, 예. 네.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공급망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도 그 파타고니아가 모든 것을 다 생산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디자인하신 다음에 협력업체들. 그 위탁 생산 제조업체들 있을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제가 참 특이한 게 여기는 제조업체들도 실사를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파타고니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그런 환경적인 가치, 자연에 대한 가치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같이 그 이해 집단 관계자 중에 중요한 게 또 사람 종업원이지 않습니까? 네. 종업원들한테 정당한 대가, 종업원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권리 이런 것도 보장해주는 그런 파트너들한테만 제품 생산을 맡기고 있고요. 또 재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기농 면을 써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훌륭한 품질의 유기농 면을 사용하는 그런 업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사에 가면 표가 하나 차트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이름이 쭉 파트너들 이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노란색부터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계속되면 그 아웃이군요. 아웃입니다. 어. 예. 빨간색이 됐을 때 빨리 고쳐야 됩니다. 기회를 네. 줍니다. 어.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노란색으로 하면 이제 수정이 되고 있다. 이거 이제 발전 그러나 더 나아져야 된다는데 그린 컬러가 들어온 것은 네. 완벽하게 우리 기준 안에 들어왔다. 네. 장기적인 파트너로 갈 수 있는 회사. 네.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이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제조하면 단가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급업체가 단가가 일단 싼 데를 일단 하고 이제 퀄리티만 체크하면 되는 건데 아니 그 공급업체가 뭐 베트남이나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뭐 직원들한테 뭐 얼마를 주든 말든 우리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그 외국의 생산 하청업체 직원들을 얼마나 부당대로 안 하는지까지 다 체크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쉽진 않죠. 그러나 이제 저희 회사가 저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만 그 가치들이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이 함께하는 모든 이해관계자하고 그 가치가 지켜져야 되고 추구돼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회사 내에서는 어떤가요? 파타고니아 직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반바지 입고요. 네. 샌들 신고요. 또 오늘 뭐 반바지 안 입고 오셨는데? 아직 반바지 입고 좀 추운 것 같았어요. 아 네. 여름에는 네. 저도 본사 갈 때 반바지 입고 한번 갔습니다. 여름에. 그래요? 아, 예. 그런가요?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아마 반바지 입어도 아직 여름을 아직 안 나봐서 그런데 네네. 반바지 입고 다닐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신가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면은 그 입구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더 좋은데 그 안내하는 안내소가 있고요. 아주 그냥 캐주얼합니다. 그 네. 옆에 보육원이 있어요. 회사 안에 보육원이 있어서 회사 직원들 중에 특히 이제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어린 아기 가진 엄마들이 아기를 거기다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돈을 받긴 받습니다. 아주 싼 값에 받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방송을 해요. 누구 엄마 보육원으로 오시오. 애가 네. 싸운 거예요. 네. 와서 말려라. 그런 거고. 그다음에 회사 곳곳에 이제 샤워 시설이 있고요. 서핑 보드 놓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시설은 왜 있습니까? 서핑하고 와서 운동하고 와서 예, 운동하고 다시 일하고 네. 완전 탄력 근무 시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 네. 시간, 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미팅 시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장 있을 때 지켜야 되고 하지만 네. 그 이외의 시간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시간 제한 직원이 모두 몇 명인데요? 본사 직원이 한 300여 명 됩니다. 300여 명.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얘가 지금 캘리포니아주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회사 내에 보육원을 만든 회사예요. 파타고니아가. 근데 오히려 저게 회사 내 그 보육원을 만들면서 그 여성 직원들 뭐 기혼 여성들의 그 생산성이 또 많이 더 올라갔다면서요?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보통 뭐 대졸자들이 가장 들어오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네. 여성들이 가장 오래 근무하고 또 여성 매니저들 임원 숫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기준으로는 전체 매니저급 이상 간부들의 60% 이상이 여성이었고요. 네. 지금 현재 CEO도 여성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케팅 총괄 부사장도 여성이고요. 네.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임원 중에 많은 분들이 여성입니다. 아마 그런 보육원도 큰 역할을 하지 네. 않았을까. 네. 근데 어때요? 지금 그 이동훈 씨는 지금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뭐 다들 부럽지 않았어요? 어때 부럽지 않아요? 부럽죠. 네, 네.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사실 그런 이제 회사 문화와 그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려면 굉장히 좀 획기적인 개혁이나 뭔가 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런 거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네. 뭐 획기적인 개혁 이런 게 네.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근본적으로 어떠한 것이 더 옳은 길인가라는 네.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경영자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정말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이 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파타고니아 이렇게 해봤더니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시간도 필요하고 파타고니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군요. 40년 된 회사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네. 이러면 어떨까라고 이런 시도들을 한 것이 네. 지금 오늘에 오게 됐고 현재는 많은 미국 회사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범이 되고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네. 스스로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것이 최선이고 어떤 네. 것이 우리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또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그 한국 다른 회사에 소속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회사와 파타고니아를 비교했을 때 가장 어떤 부분이 다르다. 대기업에 네. 계셨잖아요, 그죠? 예, 대기업에 네.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대기업에 있을 때는 2군데 대기업에 있었는데 3군데 있었군요. 근데 다 앞에 2 대기업은 다 정장을 하고 네. 넥타이를 메고 제가 오늘 예, 이렇게 아침에 회의할 때 시간 딱 지켜 나와서 자리 ቍ꿋하게 지키고 있어야 네. 되고 위 상사들 퇴근하기 전에는 절대 퇴근할 수 없는 네. 그런 회사였거든요. 네네. 근데 뭐 지금 저희 회사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퇴근한다고 알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도 저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선 네. 복장이 자유롭고요. 네. 예, 그다음에 시간은 아직까지는 서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점차 저희들도 이제 탄력 근무제를 해보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저희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근데 이렇게 근로자들의 복지나 뭐 이런 거 뭐 탄력 근무제라든가 네. 보육 시설을 놓는다든가 샤워부스를 놓는가 이런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젊은 벤처 기업들에서는 복지라든가 네.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많이 쫓아간 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저희도 이제 국컴퍼니와 관련된 운동을 하면서 많이 나왔던 제니퍼 소프트라든가 요즘 그렇죠. 뭐 핸드 네. 스튜디오 뭐 예. 양 대표도 나오셨죠. 한번 네. 나왔었죠. 안주 대표. 네. 굉장히 많은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과 그 파타고니아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파타고니아는 그 환경에 대한 그 철학이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부스를 놓는 것도 서핑을 하고 오고 또 자전거 타고 출근하면 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우리는 휘발유 차 타고 오면은 자동차 보조금을 주는데 네. 자전거 타는 걸 권장하고 그 블록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런 것들이 그 중심에 지구와 환경에 딱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파타고니아는 뭐 난방도 안 떼고 에어컨도 안 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부채로 않습니다. 아. 예. 난방도 떼고요. 네. 에어컨도 떼고. 아, 근데 전 정말 파타고니아가 정말 다른 회사랑 정말 다른 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파타고니아 직원들을 다 만나본 책으로 봐서는 보통 사실 뭐 거대 글로벌 기업들도요 지구를 생각하자 뭐 think 뭐 어쩌고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회사가 구호가 그런 거지 거기는 임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냥 일하잖아요. 그냥요. 근데 여기는 보면 그냥 CEO부터 직원들부터 다 그런 유사한 가치관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그렇게 뽑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뽑을 때 일단 가치관이 회사와 브랜드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오. 예. 그리고 100% 일치하는 사람을 뽑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가치관을 이제 미래에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좀 다른 생각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가치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수백 명이 지원하면 한 명을 뽑는데 네. 그 가치관을 가장 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치관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들어와도 또 가치관이 달라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겠죠. 네. 그러나 가장 들어오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고 들어와서 가장 오래 근무한 회사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업계에서. 그러면 그 대표님도 여기에 지사장이 되셨으면 거기 본사하고 뭔가 인터뷰라든지 예. 그걸 하셨을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그때 가지 뭘 물어보던가요?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이제 회장님 댁에 네. 지사장이 제가- 아니고요. 네. 합작법인. 아, 합작법인이에요. 합작법인이래. 파트너구나. 네, 합작법인.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합작법인을 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 국내 여러 대기업들하고 이제 협상이 있었는데 네. 대기업들을 택하지 않고 아마 저희 회사를 택한 건 가치관을 그 대기업들보다 저와 저희 회사가 더 잘 공유하고 지켜줄 수 있다. 아. 실현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네. 믿은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작은 회사는 좀 그 생각을 같이 해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네네. 너무 큰 회사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바들이 있고 성장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가치관 공유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선택된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게 가치관이 회사의 가치관과 유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 뭐 좋은 얘기지만 또 우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이게 회사가 꼭 동아리처럼 돼버리면 즐겁지만 치열함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임승차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것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뭐 회사를 떠나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과 또 내가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고요. 네.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줬을 때 일을 내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환경에 기여하고 일을 통해서 최상의 제품을 만들고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건 거의 모든 회사들의 가치관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환경에 기여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회사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할 때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귀속되게 되고 그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회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회사에 오면 그런 분들을 뽑지만 네. 회사에 와서 그 가치관에 부합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좀 정말 어떤 300명 뭐 전 세계적으로 한 500명 되는 건 전 세계적으로는 뭐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서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월급 받고 뭐 이렇게 이익 내고 그런 거지. 그리고 또 그런 회사가 또 이제 40년간 지속 성장하고 있고. 근데 이게 계속 매출이 아까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회사들은 막 정말 광고도 피 튀기게 하고 뭔가 원가도 엄청나게 줄이고 그래서 하면 수익이 그쪽이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파타고니아는 계속 성장하면서 수익도 많이 나면서 그것이 그 비밀은 뭡니까 도대체? 그건 결국은 시장이 고객들이 그걸 알고서 많이 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잘 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고객들이? 결국은 이제 진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의 광고는 나를 포장하고 내가 사실은 이만큼인데 우리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품 되게 좋습니다. 품질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광고를 하는데 네. 우리 유행에 되게 앞섭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얘네들 뭐지? 이렇게 물음표를 보고 의문을 갖고 보다가 보니까 뭐 좀 다르네. 네. 보니까 그게 진짜네. 그러면서는 이 브랜드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부분이 그 파타고니아에서 어떤 매출을 뭐 얼마나 올려라, 수익을 얼마나 내라 이게 어떤 판단의 직원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면 직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어떤 지역의 법인이나 뭐 브런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런 걸 관리를 합니까? 실적이 전혀 그 기준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예. 중요한 기준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네. 얼마나 파타고니아 추구하고 있는 가치하고 부합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매장을 열고 있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퀄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실적이 다른 회사는 예를 들어서 99가 네. 제일 추구하는 그런 기준이라면 네. 이 회사에서는 그 실적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나 그러나 이퀄하게 다른 중요한 기준들이 있다는 뭐 거죠. 가치관의 실현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예. 더 높은 환경에 예. 대한 가치. 네. 그래서 보니까 책에 보니까 보통 여러분 회사에서 기부할 때는 회사의 뭐 어떤 CEO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결정해서 기부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부하는 것도 뭐 직원들이 뭔가 알아서 이제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
미국 본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밑에서 이제 네. 큰 환경단체 이런 데 기부하지 않습니다. 어. 통상은 풀뿌리 환경단체 중에서 작은. 작은 네. 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곳, 어. 근데 무슨 도움이 필요한 것, 그러한 곳들을 발굴해내 가지고 추천을 하면 위원회가 있어 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 회사 단체가 정말 우리가 돈을 줘서 잘 환경을 쓸 수 있는 단체인가라고 심사를 하고요. 또 점검합니다. 그다음에 네. 또 잘 쓸 수 있도록 파타고니아 회사에 그런 경험을 가진 인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도와드립니다. 또 네.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의미 있게 돈을 쓸 수 있다라고 돈을 주는 걸로 기부로 끝나지 네.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니까 여기는 직원들이 그런 환경단체에 거의 뭐 6주? 맥시멈 6주, 한 1년에 6주 가는 풀타임으로 거의 환경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이런 또 여기 보면 매출이 아까 1% 무슨 재단인가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구를 위한 1%. 예. 근데 저기 재단에 저기 파타고니아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몇 개 회사 정도가 몇천 개가 있죠? 예, 거기요. 1000개 넘는 회사가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통계 자료가요. 약간 쇼킹했던 게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거기 아까 그 매출액의 1%를 기부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 중소기업이에요 다. 거기에 5분의 4는 오히려 성장이 많이 높아졌대요. 5분의 4. 파타고니아뿐만 아니라 다들 신장률이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까요? 아마 그것도 있겠죠. 예. 자연이 도와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가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가 첫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죠? 네. 생활과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네. 좀 어려워도 참을 수 있고 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하는 성과로 나타난다면 결국은 더 열심히 일할 거라는 그런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요즘 현대 사회는 굉장히 소비를 자극하는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회에서 이런 파타고니아의 가치관이나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산업, 사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실천을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reduce, repair, reuse, recycle, reimagine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5R입니다. 오늘 우연히 이렇게 여기 와서 물을 마시려고 여기 네네. 컵장에서 끓이는데 보니까 아주 이쁜 컵이 있더라고요. 에코 네. 컵이 있는데 네. reuse, reduce, recycle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네. 3가지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맞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repair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reimagin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줄이라는 거죠. 예, 줄여라. reduce 많이 성장을 추구하게 되고 무조건 보통의 이제 상장 기업들은 연 3% 이상의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성장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낭비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죠.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되고 필요 없는 물건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지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소비를 조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써라, 줄여라. 모든 것을 줄여라. 꼭 필요한 거 써라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네. 이제 리듀스고. 그다음에 만들었지만 뭐가 고장 났으면 고쳐서 써라. 어디 좀 찢어졌다고 그냥 버리지 말고 네. 고쳐서 써라라고 하는 거고. 또 쓰다가 버리지 말고 다시 사용해라. 내가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 주던가 아니면 싸게 팔던가. 그게 네네. 저희들이 했던 그 나노입기 캠페인 중에 네네.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다가 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다시 리사이클 해서 써라. 그래서 저희 옷 중에 하나는 그 페트병을 녹여가지고 만든 그런 옷도 있어요. 이 옷은 아닌데요. 네네. 신칠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옷은 페트병 30개를 녹여서 만든 그런 제품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리이매진인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 또 다른 어떤
뭐 틀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틀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 책에 보니까 그 파타고니아에서는 평생 AS를 해준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예. 있더라고요. 그 정말 그렇게 평생 평생 AS 해주나요?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네. 있고 뭐 저희 지금 이번에 수선한 제품 중에는 제일 오래된 제품이 만 24년 된 제품이 들어왔고요. 제가 아까 갖고 있던 이 제품은 만 13년 된 제품을 네. 다른 분이 네. 입던 거를 제가 산 겁니다. 네. 예. 뭐 저는요. 말로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평생 여러분 AS 어쨌든 저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게 꼭 뭐 회사가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삶도 이렇게 살면 오히려 더 풍족하지 않을까. 괜히 뭐 많이 소비하려고 많이 돈 벌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개인의 삶도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기업이뿐만 아니라. 네. 말씀 저도 들어보니까. 저 번역을 하면서 이제 네.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촉진시키죠. 저도 책상 위에 보면은 볼펜이 한 20개가 넘는데 대부분 책상 안에 이제 볼펜 꽂이에 볼펜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마 평생 써도 아마 못 쓰는 볼펜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이거를 줄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모나미가 그 볼펜 대충 이제 자기네 생산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저런 정도의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경영자라면은 단가를 좀 높이고 그리고 적정 수량의 물건을 공급해서 시장에 그런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자들도 우리의 삶도 너무 이렇게 과다한 소비를 통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계속 버리고 이러는 것보다 좀 더 뭐 꼭 굳이 뭐 환경과 지구를 위한 것뿐 아니라 네. 우리의 삶을 좀 더 그 알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들으면서 되게 좋은 회사인데 나도 한번 저렇게 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했다고 하면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힘도 써보지 쫄딱 망할 수 있어요. 뭐 자금 맹권하고. 근데 그렇다면 이게 파타고니아는 약간 이게 등산 아웃도어지 않습니까? 뭐 그 어떤 그러면 이것이 아까 볼펜 말씀하셨지만 일반 커머더티 일상용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쪽의 철학이나 이런 가치를 뭔가 하는 인더스트리랄까 어떤 업종이랄까 그런 것이 어디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파타고니아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종일까 어떤 분야? 두 분 한번 같이 한번 따로따로 관찰 갈 테니까. 저는 뭐 모든 업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모든 업종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네. 소비재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먹는 것도 실제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우리가 낭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 샀다가 냉장고에 놨다 버리기도 하고요. 그건 리듀스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리듀스 해야 될 불필요한 것을 샀다가 또 필요 없는 낭비를 하지 말고 지구도 오염시키고 돈도 낭비하고 그런 뭐 먹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페어는 뭐 거의 모든 상품 우리가 입고 쓰고 마시고 하는 타는 것 자동차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리유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리사이클은 좀 제한되어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찾아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네. 그 소비재의 부분을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주변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이 정도의 문제지 이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장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런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제시해 주는 거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종업원인 사람도 있고 경영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얘기해 주는 거는 부록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화장실에 갔을 때 우리가 수돗물을 딱 틀면은 거의 대부분 최대 수량으로 물이 나오죠. 근데 그 수량계를 달아서 적정 손을 씻을 만큼의 필요한 정도의 수량을 조절해서 물을 아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기도 너무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끄고 다니라고 그 압력을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이렇게 감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때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일상적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제품이나 업종에 따라서 이런 거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단에서 그런 그 근검하고 절약하는 그런 생활들을 시스템화해 나가는 게 그런
그 철학을 같이 공감하고 실천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뭐 1%의 재단 매출액이 1% 하는데도 전 세계 40여 국에서 몇천 개인데 거의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저는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쉽지 않겠다. 대기업은 이게 대량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싸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직도 비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뭐 몇백 명인 회사, 몇십 명인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뭔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대기업의 사례로는 이제 거기 그 월마트가 네. 월마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도 이제 그런 힌트를 몇 개 주는데 대개 이제 물류센터를 월마트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를 지을 때 좀 싸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땅값이 싸고 뭐 교통이 원활한 지역에 물류센터를 짓는데 이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 이동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과 탄소 배출하는 그런 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오히려 가까운 데 놓고 또 직원들의 뭐 오랜 장기간 운전으로 인한 뭐 그런 노곤함도 줄여주고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하라라고 나오고 또 실제로 월마트 맞죠? 네, 월마트에서 이제 파타고니아에 와서 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서 컨설팅 같은 거를 받기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나오긴 합니다. 네. 아까 그 본사에 뭐 공장들 뭐 빨간색, 노란색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전 세계 그럼 이게 이 파타고니아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 업체랄까, 서플라이 체인 예.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대략.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곳은 훨씬 넘는 100곳. 몇 곳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여 군데, 전 세계 100여 군데 파타고니아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100여 군데 공장이나 거기들은 근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일감을 받기 위해서 변화시킨 거잖아요. 한 회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비자 운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산자들이 잘 나가는 생산자들이 뭔가 그 공급망 여러 가지 뭐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용역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그냥 쥐어짤 게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그 회사들이 너희 야근 많이 하냐 해서 근무 환경 같은 걸 다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파타고니아처럼 룰을 딱 세팅해 주면 잘 나가는 회사들이 그러면 세상이 되게 좀 잘 오히려 더 좋게 변할 수 있겠다. 살기 좋은 네. 세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잖아 지금요. 오늘 잘 나가는 회사들이 더 쥐어짜잖아요. 가불병정해가지고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것이 과연 우리나라 가능할까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그냥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미국도 사실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서 우리보다 많기는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이 사실 더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파타고니아가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작은 회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회사는 1%를 도네이션 하는 거, 기부하는 건 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요구나 수익성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보지만 줄이고 고쳐 쓰고 그다음에 재사용하고 리사이클하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했을 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네. 좀 계몽하고 네. 또 전파하고 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경영자는 이런 방송을 봐야 되는데 안 와요. 몇 분은 보시지 않을까요? 그 이번에 그 헌옷을 기부하면 그 새 옷을 할인해 주는 그런 예. 행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파타고니아의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전파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자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향후에 또 계획하시는 뭔가 또 있으신가요? 하려고 하는데 예. 너무 자주 하면은 아무도 안 오실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오셨던 분들이 정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거하고 너무 맞고 그다음에 버리기 아까웠는데 참 너무 잘 됐다. 그리고 나도 새 옷 하나 사고 또 내가 입지 않는 거 돌려줘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 입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네. 옷을 8만 원 주고 샀거든요. 이거 사실 야 어, 이게 8만 원이래요. 예. 8만 원이요? 와. 이게 제 돈 주고 살라 그러면 좋으세요. 30만 원 이상 야. 줘야 됩니다. 정가는 30만 원 와. 정도. 뭐 옛날 거라든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몇 년 된 거예요, 저게? 13년 된 옷입니다. 예. 지금도 아주 입을만 합니다. 네. 그 집사람도 비슷한 거 하나 샀고요. 만족해 하시나요? 예, 아주 만족해요. 저기 이게 파타고니아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죠.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면 저 궁금한 게 예전에 북폰에서도 사회적 기업 뭐 조합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요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이런 이제 좋은 뜻을 갖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건 이제 회사지 않습니까?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은 뭔가 이제 그 주주들이 있고 뭔가 어떤 의사결정체가 신속하게 뭔가 하지 않습니까? 책임도 지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파타고니아가 법인이 아니었고 그냥 조합이었다면 아니면 파타고니아가 사단법인이었다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파타고니아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쉽진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 네. 그만큼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고 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어렵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공감을 얻어내는 작업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 총대를 매야 한다는 거죠. 네네. 파타고니아에서는 파타고니아 이제 회장이 그런 일을 이보시노 하셨다고 씨가. 그렇습니다. 미국 법인은 공개하지 않았죠. 미국 법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아, 않고 비공개 법인. 비공개 법인. 비공개지만 그래도 법인이지만 이렇게 법인입니다. 법인이죠. 예, 주식회사죠. 예. 네, 네.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공개 안 해서 네. 아무래도 그 철학을 좀 유지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끝으로 이제 뭐 질문 하나만 하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네. 궁금한 하나. 그 뭐 이제 파타고니아 외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책이 그 공동 번역한 책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이런 파타고니아 책을 번역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을 때 책을 발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뭐 좋은 책을 발견을 하면 이걸 어떻게 공동 번역을 해야겠다.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제가 조인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맥락은 네. 그 리스폰서 그러니까 그 스튜어드십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책을 발굴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기업에서 이제 근무할 때 알게 됐던 그 CFO 스쿨의 심규태 대표한테 이거를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출판을 그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펀드 돈도 조금씩 제작비도 넣고 그리고 또 그 번역도 같이 하고 네. 또 마케팅도 같이 하면은 뭐 의미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수익이 생기면 또 좋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그 취지에 동감한 분들이 모여서 예, 챕터씩 나눠갖고 이제 번역을 하고 예, 그렇게 어떠십니까? 출판사 대표로서 네네 이렇게 뭔가 여러 명이 6명이 뜻을 합쳐가지고 네. 책을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뭐 번역도 같이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뭔가 기존의 출판의 어떤 관행에 비해서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보세요? 어떠세요? 진행 과정을 보면은 그 효과적이진 않았어요. 아, 네. 효과적이진 않았지만 뭐 진행 속도도 좀 더디고 그리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번역이 1년 정도 걸렸었는데 돈독해져요? 싸울 것 같은데. 싸우면서 친해져요. 싸우면서 친해지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도 얼마 전에 그 와이어드 케빈 켈리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기업이 이제 60억 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조직이 뭔가 큰 시스템을 갖춰놓고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이제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시대도 이제 곧 올 거라고 하는데 네. 어떤 사람이 그 주위 동료들이나 파트너들과의 연대, 협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도움 이외에 또 다른 가치도 있고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 파타고니아는 이게 어떤 그 자연, 지구를 보호한다는 것을 하나의 원가에 넣었잖아요. 그것을요. 지구를 원가에 넣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는 먼저 시급한 게 원가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이라든지 대기업이 다 혼자 못 하잖아요. 어차피 다 어디 외주 줘야 되고 뭐 그 협력업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그 사람들 고생이 있으니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고생에 대한 원가를 이제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자기가 잘났다고 잘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FTA 같은 것도 FTA 해가지고 자동차는 많이 팔리지만 다른 사람도 그걸 되게 손해 보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뭔가 여기다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공감합니다. 네. 나중에 그런 거 책 있으면 좀 또 하셔가지고 번역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도 이제- 자연이 아니라 네. 사람에 대한 가치. 저도 그런 맥락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좀 상당한 수준 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네. 걸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그 책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은 또 너무 이게 상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걸 보장하기 힘들고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좋은 네. 타이틀 있으면 좀 제안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타고니아 옷이 하나 걸려 있는 오늘의 질문아. 자 마이크 준비해 주고요. 네 질문 하세요. 질문 누구 있어요? 질문 네네. 하십시오. 네, 그 대표님이 지금 현재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철학,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치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근데 제가 예전의 삶을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 예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가치와 철학이 과연 그 전과 지금과 이 파타고니아 파트너를 맺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뭐 제가 근본이 바뀌진 않은 것 같고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50년 이상 살아왔으니까 근본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추구했던 근본적인 가치, 그거에 환경이라는 가치 이런 것이 하나 더 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고 있던 회사가 추구했던 그런 가치들이 있거든요. 뭐 신념에 대한 가치도 있고 나눔에 대한 가치도 있고 또 봉사에 대한 가치도 있고 또 함께 간다는 그런 가치도 있고 있는데 그 가치들 사이에서는 환경에 대한 그런 가치는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나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니면 큰일 날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도 얻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파타고니아를 하기 때문에 하게 된 일이지만 이왕이면 나도 진정성을 갖고 이 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저도 추구하려고 하고 또 그 가치를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같이 나눠서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명, 환경에 대한 것, 결국은 사업을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얻은 거고 그냥 본인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건지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 파타고니아하고 상관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신뢰입니다. 신뢰.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다른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고 또 사장이 되고 제 회사를 하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신뢰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 또 파타고니아 본사하고 합작법인을 만들 수 있던 것도 결국은 그분들한테 제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줬기 때문에 됐던 것이 아닌가. 제가 작은 개인이고 또 쟁쟁한 대기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트너가 될 수 있던 것은 그런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는 계속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방송을 듣고요. 파타고니아 콜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취업하면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뭐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주셔도 되고요. 인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네네. 회사 저희 전화번호는 02-2059에 전화를 주셔도 여기 대표님 또 페이스북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세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신뢰를 제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가치도 직원들도 같이 지켜줬으면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가치도 입사하려고 하는 분들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안철주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선한 의도와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공유기업과 사회적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생태계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착한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의견을 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뭐 사회적 제 주변에도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도 결국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재무적인 가치, 네. 회사가 생존하고 그다음에 재무적인 이익을 창출해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회적인 기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적자 안 해도 된다.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타고니아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기업의 근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그 재무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사회적인 기업을 하는 분들이 그 제일 중요한 것, 생존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네. 좋은 일 하니까 아. 나 손해 좀 날 수 있지. 네네. 근데 일단은 생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면 네. 네. 아니 뒤에 하세요. 저 마이크. 저희 약간 번외질문인데요. 여긴가요? 옷에 욕심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산을 좋아하는데요. 보면 비싼 가더라도 사실 뭐 비싼 300만 원 세트가 그 정도 옷을 입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설악산 가면은 외국 사람들은 반바지에다가 이상한 청바지에다 입고 오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뭐 300만 원이 뭐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파타고니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자, 뒤에 또 네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에도 100만 원짜리 자켓도 있고 90만 원 자켓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산에 가신다 그러면 그런 자켓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시간과 장소와 목적에 맞는 옷을 사야 된다. 지나치게 과하고 비싼 옷, 고기 있는 옷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네. 자, 온라인에서 자, 온라인 류봉주님께서요. 이따가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중에 한 명 뽑아주세요. 예. 네네. 뭐 여러 번 줘도 돼요. 한 명은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네. 뭐 하나만 제가 고집하지 않습니다. 네. 류봉주님께서 옷을 만들 때 면과 같은 재료도 많지만 동물의 털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모피 산업과 같이 동물 학대로 이루어진 제품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책도 고려하고 계신지요? 동물 학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 동물 털 아닙니까 지금 어떤 이거 거죠? 동물 털 아닙니다. 이 파타고니아는 전혀 그 동물 관련된 네네, 오케이, 인조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네. 네. 당연히 뭐 동물도 우리가 같이 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동물을 사용한 가죽이나 털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국 동물을 죽이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건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옷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만들지 않습니다. 네. 자, 네, 하세요. 31살 아웃도어 좋아하는 청년인데요. 제가 그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들 좀 안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휘황찬란하고 매년 유행 따라 바뀌어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광고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버그하우스가 광고 안 하다가 지난달에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철수. 책에도 보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하기 힘든 유연 활동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 파타고니아 저 알지만 제 주변 분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입고 가면은 뭐 시장표냐 하는 분도 있어요. 저야 되게 비싼 걸 알고 있고 다 자랑스럽게 가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뭐 광고를 안 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광고를 합니다. 하는데 최소한의 꼭 필요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리기 위한 광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을 사지 마십시오 하는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철학을 소비자들한테 같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저는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마케팅 활동을 하고 광고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광고할 것입니다. 네. 이게 페이스북 소셜에서는 안 하십니까? 이게 되게 좋은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소셜에서 이런 거 되게 하시면 사람들이 정말 그냥 저절로 막 알려질 것 같고 구전으로만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하실 용이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요. 오늘도 그런 회의를 했고요. 단 저희는 서두르진 않는다. 매장을 빨리 내가지고 이제 이번 신화대장이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Don't grow too fast.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장하지 말아라. 시장이
수요가 있을 때 수요에 맞춰서 성장해요. 네. 수요를 억지로 창출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네. 저한테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물론 밑에 사람도 다르게 얘기를 네. 하는데 거기에 맞게 저희들 할 겁니다. 그 미국엔 뭐?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있습니다. 예. 블로그에 글자가 굉장히 많죠. 예. 저희 북포럼에 협찬해 주시면요, 저희 매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보내보겠습니다. 당첨된 사람들이 그걸 입고서 인증사진 찍은 다음에 자기 프로 막 알리는 거죠. 아니, 예. 그 미국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블로그에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아버지가 어. 입고 있던 자켓을 20년 후에 아들이 입고 또 찍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또 이제 20년 후에 그렇죠. 입고 또 찍고. 자, 또 그 질문? 네, 네, 하세요. 들리나요? 네, 대표님 그 등산복에 관한 회사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산에는 자주 올라가시나요? 거의 매주 갑니다. 아 매주 가세요? 아, 우리라면 직원들 같이 회사의 합니까? 직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하고 같이 가고, 아, 네. 그다음에 나머지 3번은 저 혼자 갈 때도 있고 가족하고 갈 때도 있고 아, 네, 네. 친구들하고 갈 때도 있고. 가기 싫어하는 직원들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로 다 가진 않고요. 네. 관계 회사가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어디 갑니다 하고 오실 분 하면은 총 직원이 회사에 한 70명 좀 안 되는데 와. 한 20명 몇 명? 20명에서 30명 정도 오십니다. 네. 보통 이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산에 올라가시면 지금 산에 좀 등산복이 없어 산에 못 가요. 만약 무슨 패션쇼 장처럼 뭐 풀셋을 하고 등산 올라가시는데 가시면서 아 저 사람 우리 회사 제품 입었네? 다른 거 입었네? 좀 보시나요? 봅니다. 보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봅니다. 네. 그럼 제일 눈에 띄는 게 일단 그 파타고니아 그 옷이 눈에 확 파타고니아 뭐 입은 분들이 현재는 많지 않은데 굉장히 반갑죠. 딱 네. 보면 아시나요? 아 그럼요. 아. 멀리서도 딱 표가 네. 납니다. 네. 아, 네. 자, 또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옆으로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1인 1책, 음. 1인 1책 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 파타고니아에 대한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이 파타고니아 책을 이제 이렇게 직접 또 번역도 하시고 출판을 좀 하셨는데 이 책이 이제 책이 나와서 또 파타고니아에 대한 어떤 좀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얼마나 있었고 또 실제로 또 판매 부수는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판매 부스는 우리 장 대표님. 네, 판매는 저희 2쇄 찍어갖고 팔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책 서로 시너지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책이 나와서 파타고니아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높아졌고 또 파타고니아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책도 조금씩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매장에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매장에서도 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대여도 등산복 빌려드리기도 사면 하고요. 이 책을 같이 무료로 빌려준다 네, 이렇게 써 그렇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예. 자, 그다음에 그 이준용님께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은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 기업의 윤리성을 보자면 환경뿐만 아니라 인권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동남아나 남미에 공장이 많은 건 저임금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높은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조사한 것이 본사의 자료가 있는데 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한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주고 회사가 네. 오다를 주고 생산 협력업체에 주게 되면 그 회사도 결국은 낮은 임금을 받는, 그렇죠. 아니면 저임금을 받는 그런 네. 아직 일하면 안 되는 유아 또는 미성년자 또 노인 이런 노동력을 취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게 사회에도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 파타고니아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가격, 정당한 가격을 주고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하청에 재하청에서 인건비가 막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야근에 계약직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해외 꼭 뭐 남미나 볼 게 아니라. 자, 또 질문.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 파타고니아 상품 같은 이렇게 뭐 유기농을 이용한 그런데 가격은 좀 있는 이런 건 물론 환경을 생각하고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패스트 패션이 뭐 자라나 망고 같은 그렇게 그런 것들은 좀 더 저렴하면서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층들이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생각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지, 그리고 패스트 패션이 점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넓어가면서 그만큼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되게 훨씬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의 상품들을 많이 구매를 한다면 훨씬 지구 환경적으로도 패션 산업에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마케팅 전략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철학, 가치를 알리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고요. 진정성 있게 저희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동,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곧 저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유럽의 또는 일본의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대규모 패스트 패션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회사들은 결국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뭐냐 하면 한 번 입고 싸니까 유행을 쫓아서 입고 그다음에 유행이 가면 얼른 버리고 또 다음 달에 다른 거 사고. 저희 아이도 그 고객 중에 하나인데 설득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근데 그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는 건 결국은 지구 환경과는 역행한 역할을 한다. 싸게 만들려니까 노동력을 착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배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대신에 그 원가를 아주 싸게 하려고 그러면 유기농 면을 사용할 수는 절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100% 확신하는데 유기농 면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도 나쁘고 또 지구의 여러 가지에도 나쁜 흐름을 하게 되고 또 버리게 되고 재사용하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패스트 패션은 지구라는 측면,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들께서, 소비자들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가치를 더 지불하더라도 내가 오래 입을 수 있는 것, 버리지 않을 것, 한 달 입고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젊은 소비자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이세경님께서 대량 생산 개념 파괴 가능한지요? 적정 이윤 추구, 환경 중시함은 무슨 철학적이거나 종교적 신념이 있는 건지요? 종교적 신념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본 시나드 회장이 굉장히 선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프랑스계 미국인이지만 그러나 동양적인 사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 와서 근무를 주한미군으로 했던 적도 있죠. 근데 종교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나 그런 선의 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인이 좋아하고 같이 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저는 시나드라는 이분 이름이 굉장히 귀에 익은 것이요. 인수원 가면은 시나드 코스가 있습니다. 시나드 코스가 있어요? 예, 시나드 회장이 초등을 한 코스가 시나드 A, 시나드 B라고요. 아주 험난한 코스입니다. 지금도 초보자들은 가지 못하는. 인수봉이에요? 우리나라에? 야. 그러니까 주한미군 있을 때. 주한미군 시절에. 야, 대단하다. 선우중옥 선생이라고 지금 미국에 이제 계신데 같이 시나드 회장하고 일도 했었고요. 몇 분이 같이 초등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코스입니다. 네.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그 직장이 늦게 끝나서 계속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질문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옷 같은 경우에 리폼 시장이 있잖아요. 옷 같은 거 약간 고쳐가지고 등산복도 리폼 시장이 형성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정식으로 리폼 시장이 등산복에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등산복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고기능이고 가격도 비싸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과하게 지출해서 지금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리폼 시장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게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안철수님께서 공동 저작 환경을 제공하는 온라인 툴이 외국에서는 이미 등장했는데 이런 협업 출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공동 저작 툴, 네, 온라인 저작. 온라인 저작 툴이요. 네네. 그 책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문학 쪽이랑 실용 쪽이랑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공동 저작 툴이 잘 돼 있어도 글을 이제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편집자나 기획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온라인 문제라기보다는 공동 저작 툴을 이용해서 잘 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일반 실용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학 쪽이나 이런 거는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자, 질문 또 없으면 온라인 쪽에 류봉주님께서 직원들과 진정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회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교육을 자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 어떤 식으로 교육하십니까? 본사의 그런 가치 교육을 오래 했던 분들 또 이 책의 저자를 비롯해서 네. 이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모셔옵니다. 한국으로요? 한국으로 모셔와서 본사에 있는 직원 또 우리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모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나중에 오늘 북포럼 녹화물 같은 거 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교육들을 그 단순히 이제 파타고니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하면 참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그 달려.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 모나미 볼펜 또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그 이벤트 하셨던 그 헌옷을 갖다 주면 기부를 하면은 새 옷을 할인해 주는 볼펜도 똑같이 끝까지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걸 끝까지 다 쓰면은 새 볼펜을 살 때 할인해 주는. 네. 아주 굿 아이디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파타고니아랑 이제 협력을 맺어서 뭐 이렇게 함께 공동 행사를 진행하는. 이 친구가 이런 아이디가 많은데 본인 회사에서 이런 아이디 장에서 채택이 안 돼가지고. 아니 채택 많이 됩니다. 자 질문 없어요? 네.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거 하겠고요. 자 하여튼 뭐 이런 회사가 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파타고니아를 좀 생산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정말 깨달았어요.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중요하니까 전 세계 100여 군데 가는 회사가 적정 임금 받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좀 우리나라에서 이런 회사가 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관련된 또 그 공급망에 또 몇백 개, 몇천 개 회사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달 이제 북포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북포럼이 3개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북포럼이 저희 여기 서울 압구정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안산, 대전에서 또 열려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기 압구정에서는 최카피님, 최병강님에서 몰라보게 글소리에 좋아지는 글쓰기 20일 완성 해서 실전 글쓰기에 대한 것을 이때 저희 할 거고요. 또 안산에서는 중소기업 연수원인데 여기는 이제 페이스북 장사의 신, 또 대전에서는 오동수 저자 크로아티아 여행 바이블, 그다음에 3월 26일 날은 오가닉 미디어 해서 요즘 이제 미디어도 바뀌지 않습니까? 매스 미디어 시대도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이제 감소되고 있고 하는데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때는 또 MC분들도 되게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패널이 되게 아주 쟁쟁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아주 깊은 또 얘기 나눌 것 같고요. 오늘도 북프로 그룹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글 써주셔가지고 좋은 공유 시간 된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동안 눈팅 마신 분들은 좀 제발 여기서 좀 이렇게 커밍아웃 좀 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나 이런 거 관심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게 좋은 소통의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MC 본 이동원 씨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에 저자로 나왔을 때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맞춘 거 하죠. 먼저.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한국에도 파타고니아처럼 진정성을 가진 또 책임 있는 사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진정성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잘 제가 말 잘 못하긴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진행하면서 하나 느꼈던 게 있다면 저도 이제 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뭐 한강의 푸른 물과 맑은 하늘과 화단에서 돌아다니는 나비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무슨 뭐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은 문학책을 출판하셔야 될 것 같아. 실용 서적이 아니라 문학책을 출판하시는 게.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 질문 중에서 좀 인사해 남은 질문들 좀 뽑아주시죠. 지금. 드디어 네.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아까 등산복이 없어 산에 잘 못 가신다고 하셨던 여성. 네네. 네. 하나만 주시는 건가요? 너무 애절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와.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모두 오늘 처음 오신 분